1997년 문을 연 홈플러스. 전국 130여 개 점포, 직원 1만 2천 명. 30년 넘게 한국인의 장바구니를 책임져온 대형마트가 지금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MBK 창업자 김병주 회장의 영문 이니셜 마이클 B와 UNGJ 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김 회장은 글로벌 3대 PE 중 하나인 칼라일에서 독립해 2005년 MBK 파트너스를 설립했습니다. 첫 성공은 화려했습니다. 한미캐피탈은 인수 1년 만에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해 2천억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오렌지라이프, 구ING생명은 2013년 16억 달러의 인수에 기업가치를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6년간 2조 2천억 원을 남긴 대박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다이얼 캐피털로부터 10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77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MBK의 인수 리스트를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2009년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 영화 엔지니어링을 1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결과는 몰락이었습니다. 딜라이브, 모더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 M&A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리아센터를 통해 4천억의 단어화를 인수한 뒤 2022년 역합병으로 커넥트웨이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때 합병 비율 MBK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주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차산을 팔고 배당을 챙기고 그리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홈플러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MBK는 2016년 이후 점포와 물류창고, 매각 등으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점포를 팔고 부동산을 팔고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장 예상치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1206억 원의 할인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자금난 해소에 실패한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결정타? 김병주 회장은 연례서한에서 지난해 투자 수익률 15.4%를 달성하고 투자자들에게 17억 달러를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른 쪽에서는 배당 잔치?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1년 4개월 만입니다.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 파트너스의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상환전환 우선주 조건을 바꾸면서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 제재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MBK는 쇼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MBK의 포트폴리오 기업 커넥트웨이브가 생활서비스 비교 플랫폼 아정당의 경영권 지분 50% 일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500억 원. 아정당은 2021년 설립된 생활서비스 비교 플랫폼입니다. 인터넷, IPTV, 이동통신 요금제, 카전 렌털, 청소, 이사 등의 가격을 비교하고 중개합니다. 매출은 2020년 21억 원에서 2024년 1,191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57배 성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수 방식입니다. 이번 거래는 별도의 인수금융 없이 커넥트웨이브의 내부 자금으로 추진됐습니다. 포트폴리오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활용하는 내부 순환형 볼트온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MBK는 2024년 커넥트웨이브를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하고 비상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상장 폐지 이후 아정당을 인수하는 볼트온 전략으로 전략적 투자자 매각 또는 재상장 등 엑시트 옵션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다시 팔기 위한 준비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1만 2천 명은 일자리를 잃고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고 금감원은 사상 첫 직무정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인수부터 회생 실패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여전히 고려아연과 네파 등 다른 투자기업 이사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파산, 다른 쪽에서는 1,500억짜리 인수. 홈플러스 사태와 MBK 논란은 경영권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사모펀드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일까요? 아니면 그냥 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